자, 들어가세요. 전등 기증해야 되는데. 에어컨도 기증해야 되는데 전등도 기증해야 돼. 야, 전등 기증할 필요 없이 와서 청소만 해줘. 여기.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 훌륭한 거요. 저거요. LED. 오래 쓰는 거래. 자, 이 마이크로 하니까 집중력이 좋죠? 이거 하시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인솔을 해달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 수제 먹어도 돼. 네, 시작합니다. 여기 비 오는 날의 풍광을 한번 즐기십시오. 멋있을 것 같아요. 눈 오면은 더 좋은데 비 풍광도 장난 아닙니다. 뭐 하냐고. 너 빗속을 해내라고. 그래. 커피 드실 분 계세요? 자, 수업 시작하세요. 네. 저기 남미의 그 안데스 원산지에 가면 아직도 그 야생의 그 감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감자들을 보면은 엄청 종류도 다양하고 작고 대부분이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식량자원으로 쓰기는 도저히 부족한데 그 보잘것없는 그 감자들이 지금에 크고 근사하고 감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세계 4대 식량자원의 하나가 감자입니다. 그 정도로 소요량이 많은데 그 감자가 되기까지는 농민들의 그 당시는 어떤 육종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유전적인 유전 X가 어떻고 Y가 어떻고 아니면 멘델의 법칙이 어떻고 그런 거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원주민들이 올해 심어보고 이 중에서 이게 제일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그걸 골라가지고 내년에 심고 내후년에 심고 그걸 2000년, 3000년 심었을 때 지금의 4대 작물로 오를 정도로 그런 근사한 감자가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눈 밝은 그곳 인디오 농민들의 그 선발 육종의 그 지대한 공이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종을 한다는 거는 단지 지금을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육종학과 나오고 그래도 유전자센터라도 근무를 해야 육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는 우리가 이제 잡종에서 나오는 그럴싸한 그 개체를 갖다 고를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적극적이게는 어떤 마음에 드는 두 가지 작물을 서로 교배시켜가지고 더 좋은 걸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거 쉬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가 먹는 옥수수가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도 식량의 세계 4대 식량자원에 속하는데 처음에 그 옥수수의 원종을 찾고자 할 때 과학자들이 그쪽 주로 아즈텍 쪽들이 사는 멕시코 쪽을 굉장히 찾아내렸습니다. 도저히 옥수수하고 비슷한 그런 작물들을 찾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어느 게 원종인가? 한참 찾아보니까는 너무 보잘것없는 식물. 그 이름이 그 학술적으로는 그 테오신테라고 부르는데 거의 지금 현재 우리 억새풀과 다를 바 없는데 끝에 옥수수알 같은 조그만 곡식이 매달려 그건 식량자원으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서로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 생각할 정도인데 검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가 서로 유전적으로 맞아요. 그걸 농민들이 그 몇천 년을 해오면서 지금의 옥수수가 나오기까지는 그거는 지금 어디 유전학을 배운 그 어떤 학자가 있어서 그건 해온 건 아닙니다. 그 농부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작물들이 고추도 그렇고 아니면 콩, 수수, 쌀 그런 것들 그건 그 몫은 오로지 농민의 몫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분 중에 누가 유전자원을 공부를 배운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더 나은 거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열정 그거 하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요즘들은 이제 다 씨앗들이 종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들 씨앗들을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씨앗을 그래서 콩을 개량한다. 그러면은 이제 성주콩하고 아니면 봉화의 하나가리 콩이나 아니면 금강태나 그 다음에 봉다리 콩이나 그런 식으로 다음에 심었을 때 문제가 없는 콩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더 복잡해져 가지고 고추나
콩이나 옥수수나 다른 작물들 잡종왕새를 발휘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훨씬 그 근사한 그 생산량도 나오고 벽에 강한 작물도 나오지만 그걸 다시 씨를 받아서 심었을 때는 엉뚱한 것이 발현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씨앗으로 쓸 수가 없는 그래서 터미네이터 종자, 그 일회성에 그치는 종자를 터미네이터 종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 생산해내는 종자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대대로 계속 물려주면서 심을 수 있는 그 종자를 개량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자회사에서는 당연히 해마다 받았어야 도의되기 때문에 후손을 물려줘서 제대로 되어 나오는 씨앗들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에 반하는 활동들을 하는 거지 그 농민들의 그 이익하고는. 울고 있어? 네? 아, 아니구나. 감동해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감자 보통 모든 동물들은 염색체가 2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디플로이드라고 그 학술적인 디플로이드라고 그걸 해석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밀 같은 경우는 뭐 2배체, 3배체, 4배체, 5배체, 7배체까지 있고 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봉감에서 씨를 받아가지고 나 대봉을 못 가요 심어놓으면 절대 대봉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감자도 그렇습니다. 감자도 2배체, 3배체, 4배체, 5배체까지 있습니다. 2배체는 디플로이드, 3배체는 트리플로이드, 4배체는 테트라플로이드, 그리고 5배체는 헥사플로이드, 그런 식으로 다양한데 지금 상업적으로 우리나라에 재배되어 있는 감자들은 다 4배체인 테트라플로이드입니다. 그 감자의 특성들은 뭐냐면은 생육이 굉장히 왕성하고 감자가 크고 굵으면서 또 잎이 넓고 무성합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지역 학술적으로 기르거나 아니면 그 맛이나 아니면 특성 같은 걸로 기르는 사람들이 좀 있거나 아니면 뉴질랜드에 좀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디플로이드 2배체 작물 같은 경우는 감자는 그런 경우는 이제 잎이 좁고 꽃이 화려해요. 굉장히 막 진한 보라색이 돈다거나 굉장히 특이하고 몸집이 작고 감자 맛도 독특한 것들이 많은데 4배체 감자가 생산성이 높은 거에 비하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굉장히 그 역병에 약해요. 아주 어느 날 뭐 비가 줄줄 오고 뭐 습기가 많다거나 그러면은 순식간에 감자 역병이 돌아가지고 감자밭 전체를 망가뜨린다거나 아니 뭐 그런 그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감자의 흉년을 타고 올라가 보면은 아일랜드 역사가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영국 사람들은 곡식은 거의 대부분은 수탈해 갔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인들에게 수탈 나가지 않은 식량 자원이 하나가 뭐냐면 감자였었어요. 감자는 그 사람들이 수탈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감자를 심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맛도 괜찮고 수확량도 좋은 한 가지 감자를 계속 거의 70% 정도를 재배할 정도로 그게 한 가지 감자가 우세를 했었는데 어느 순식간에 그 역병이 번져가지고 아일랜드 감자 농사가 다 망쳤습니다. 그때 그 당시 기록으로 봤을 때 200만 명 이상의 아일랜드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가지고 몇백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시 신대륙을 찾아가지고 미국 대륙을 가서 미국에 지금 4천여 만의 아일랜드들이 살고 있지만은 지금 전자 본토인 아일랜드에는 몇백만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감자 흉년이 세계적인 역사로 봤을 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피난민 중에 한 사람이 그 케네디 대통령이었었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단일 작물 어느 한 가지가 생산성이 높고 좋다고 해서 거기 하나에 매진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제 2배체 감자는 역병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이제 보통 생산량이 좀 적고 좀 이제 독특하고 이제 기후에 안 맞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일부 육종학자들은 이제 2배체 감자하고 4배체 감자하고 그거를 계속 육종을 시도를 하는데 그게 유전학적으로는 서로 교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염색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시도를 한다 하면은 이제 간혹가다 한 번씩 성공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걸 유전학적으로 그걸 할 때는 그 콜치신이라는 그 백합과에서 나오는 그 독극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처리했을 때는
그 염색 치수를 일시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육종에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를 이렇게 재배하고 이제 씨앗을 받다 보면은 씨앗을 생산하지 못하는 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 감자 육종가들은 그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감자를 심어놓고 감자의 그 덩이줄기를 계속 제거하는 거죠. 그럼 감자가 덩이줄기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든 후손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꽃이 안 피던 놈이 꽃을 피운다거나 아니 열매를 더 맺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감자하고 제일 근연종 토마토를 대목으로 사용합니다. 토마토를 심어가지고 키운 다음에 토마토 줄기를 잘라내고 거기다 감자 싹을 접을 붙입니다. 예. 그러면은 밑에서 감자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감자는 후손을 보기 해가지고 어떻게든 씨앗을 생산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접까지는 시져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접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불류구님이 수박 접목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접목에 대해서 배우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처음에 씨앗으로 생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조그만 미니 감자로 만들고 그거를 큰 감자로 생산해낼 때는 수확량들이 보편적으로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자를 우리가 재배할 때는 땅 속에서 각종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아니면 우리가 감자를 시감자로 쓰기 해가지고 절단할 때 칼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그 병균들이 침투하기 때문에 병원체에 그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진딧물 같은 경우는 또 진딧물이 또 병균을 옮겨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쓰다 보면은 토종 감자든 계란 감자든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이 그 이제 생산성들이 자꾸 떨어지고 감자들이 병이 오는데 처음에 씨앗을 생산한 감자들은 무병이기 때문에 첫 해에는 많이 나오고 두 해에는 좀 떨어지고 세 해째는 또 더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생산하는 게 씨감자 생산 체제입니다. 씨감자를 보통 이게 싹을 배양을 할 때는 보면 밑에서부터 이제 감자에서부터 싹으로 병균이 점점 침투해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싹이 자라는 속도가 병균이 침투해 오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 생장점 끝은 거의 병균에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생장점을 떼어내 가지고 실험관에서 이제 양액으로 배양을 하고 거기서 조그만 감자를 생산해내고 그 감자를 가져다가 저기 진딧물이 많이 활동하지 않는 저 고랭지 같은데 대관령이나 아니면 더 추운 지방에서 생산해내면은 우선은 첫 해, 두 해에는 굉장히 많은 감자를 생산합니다. 그런 감자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감자를 싸게 사오셨었죠? 예전에는 그게 비싸지 않았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정부가 더 이상 그 씨감자들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 원종 씨감자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 감자들이. 그리고 그 감자들도 두 해, 세 해 지나면 역시 바이러스 감염되기 때문에 다시 버리고 또 새 감자를 사오고 다시 버리고 새 감자를 사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생산하는데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뭐 씨감자 한 박스에 뭐 10만 원, 뭐 10몇만 원씩 가기도 하고 그 다시 재배한 것들 좀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리 감자 저걸 갖다가 네. 그 잔챙이 이런 걸 갖다가 네. 그 다음에 씨감자로 사용했을 때 네. 그게 뭐 그리 뭐 많이 농가마다 그런 걸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네. 저는 사용하는 농가도 있거든.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게 바이러스 우리가 이 감자가 바이러스에 취약하긴 한데 그런 방법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네. 그 조금 씨앗 값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수미에 대해서. 조그만 감자라도 이미 뭐 다 똑같은 감자이기 때문에 이미 뭐 병균에 다 감염이 돼 있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 뭐 역병이나 바이러스나 그런 걸 감염되는 건 마찬가지고 너무 조그만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봄철에 이제 재배하기에는 너무 작죠. 봄철 되면 무슨 쪼글쪼글해가지고 싹을 못 올린다거나 그런 취약점들이 있는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그 감자를 갖다 시감자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자가 작은 감자만 남아 있어요. 봄철까지 도저히 이걸 보관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뭐 잘 이렇게
싸가지고 냉장고 야채실에 넣어놓으면 더 오래 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가을에 뭐 11월 달이나 그럴 때 두둑을 만들어가지고 심으십시오. 자르지 말고 통감자로 자르면은 부패돼가지고 반드시 썩거든요. 예, 통감자로 심으시면은 춥기 때문에 얘가 싹을 안 올려요. 봄 되면 적당한 기온이 올라갈 때 4월 달이나 그때 싹을 올리기 때문에 뭐 쭈글거리지 않고 충분히 그 감자를 생산. 여러분들이 감자를 수확하지 않고 남아있는 조그만 것들 다음에 보면 여기저기 감자 싹들이 올라오고 예 많이 보셨을 텐데 추운 지방에 남부지방 같은 경우 해발 500~600m 고도에서도 감자들이 살아나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감자는 굉장히 추위에 강한 작물이기 때문에 뭐 일손이 없다거나 아니면 감자는 작아가지고 내년까지 시감자를 두기는 부족하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손도 덜고 또 감자를 팽팽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수미 감자를 갖다가 꼭 봄에 파종할 게 아니라 네네 그렇습니다. 가을에 막 두둑 만들어갖고 가을에 파종을 예 파종하셔도 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보통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 사람들. 파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대신 깊이는 조금 깊이 심어야 되죠. 예, 얼지 않을 정도로. 예, 뭐 보통 한 15cm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하로 더 깊이 심어도 좋고. 동양 같은 데는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토형은 얼지 않습니다. 공원에서 내가 가을에 심어가지고 네. 봄에 캐서 아무 이상 없어요. 통영지방에서 원래 이제 내가 먹는 지분이 조금 틀린데 통영지방에서 가을 감자는 주로 7월 말에서부터 8월 중되면 가을 감자를 심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 10월 말 11월 달때 수확을 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묻는 질문은 뭐냐면 수미 감자 그 작은 입자 이걸 버리기도 뭐 볶아 먹기도 좀 가하고 이렇게 아까우니까 이런 잔챙이만 모아갖고 내년 시감자로 사용을 하는데 그 시감자로 그 내년 봄까지 보관하면은 이 상태가 안 좋아져요. 썩기도 하고 이런데 내가 방금 질문하는 거는 요 시감자를 갖다가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하고 내가 질문했거든. 그런데 우리 이제 희빈이에 비해서 질문 받고 대답을 하기에 미리 가을에 그렇게 봄에 파종할 가을 감자를 미리 가을에 파종을 하라는 이야기거든. 11월달에. 그런 방법은 내가 써보지는 않았어. 근데 그게 좋지 진짜 않아.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나더라고요. 해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봄에 파종한 거 여름에 이제 수확하고 그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그 다음에 그냥 다 심어요. 그 언제 파종하냐. 그 다음에 봄에 내가 겨울 나고. 근데 그 다음에 한번 그걸 이제 조금 이제 짠 좀 다시 예, 그렇죠. 예, 팽팽한 상태가 사라지고 쭈글거리니까. 예, 그러니까 가을에 파종을 미리 해. 예, 그러셔도 됩니다. 예, 그 대신 절대 자르지는 마시고, 왜냐면 자르면은 예, 기온이 높기 때문에 부패해가지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통감자로 심으시고, 자잘한 통감자로 심으셔도. 그거는 남부 지방 기후대 같으면은 그 감자를 몇 달을 하려고 감자요? 수미 감자를 가을에 심는다면은 예, 가을에 보통 이제 뭐 설올 무렵에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거두시고 늦게 심으셔도 되고 조금 일찍 심으셔도 되고 늦게 심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장거리를 거두고 김장 이발시다 감자를 심어야겠다면 네뭐 12월 달에 예 그때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감자 상태만 좋다면 네, 얼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하지 감자도 캐지 않고 배수만 되면요 그 이듬해 나옵니다. 그 이듬해 나와가지고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 감자도 7월에 심어놓고 역시 캐지 않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월, 11월에 12월까지 파종을 하거든요. 이게 그 여러분들이 감자를 그냥 해가지고 썩은 거 그냥 버리면요, 그죠? 10월 대충 썩은 거 버리는 시기가 9월에서 11월 사이예요. 정리하는 기간에. 그때 버리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요. 그 눈이 있는 한. 그리고 대신 제 경험상 수미 감자보다도 토종 감자 눈이 많은 감자는 거의 다 산다. 그러니까 수미 감자보다도 훨씬 더 생명력이 훨씬 더 높아요. 일반 자주 감자나 분홍 감자나 이런 것들이 자주 감자나. 주상적으로 토종 감자를 해보면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고 모르는 그러니까 수미 그러니까 띠따란 눈이 많은 감자들. 그게 토종 감자 중에서 어떤 자주 감자가 제일 왕성해요. 그 자주 감자는 계란 감자라도 자주새가 뛴 감자는 그 일반 둥근 감자보다도 길쭉한 감자.
그리고 이제 전통농사법에서는 감자를 요즘은 이제 두둑을 만들어 두둑에다 심는데 전통농사법에서는 감자를 두둑에 심지 않고 고랑에 심습니다. 고랑에 거름을 넣으면은 고스란히 고랑에 거름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외부로 흩어지지 않아가지고 잡초가 그걸 빨아먹고 강해진다거나 그런 현상도 방지하고 그 고랑이 모에는 거름을 고스란히 감자가 먹기 때문에 적은 거름으로도 훨씬 감자를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자가 싹이나 어느 정도 크고 부을 주는 시기에 그 두둑을 갖다가 허물어가지고 고랑이로 밀어넣으면은 풀을 잡는 동시에 그 감자를 북도 주고 그게 고랑이 다시 감자 두둑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배해 오면은 수확량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쉽고 여기가 다 고랑에 심어서 그 풀을 동시에 매면서 했는데 그게 감자 방법이 그렇게 바뀐 거는 비닐 때문에 그래요. 비닐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좋다 그러면은 1000평, 2000평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닐로 쳤을 때 지금 이게 둥근두둑 그대로 하는 거고요. 관리기로 한 번씩 지나면 흙이 덮어지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농사법을 뭐 개발하셔도 좋고 근데 고랑에다가 심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잡초도 풀이다 그랬지만은 실제적으로 가뭄을 덜 타요. 왜냐면 고랑에 모든 수분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 생육이 굉장히 빠릅니다. 초기에 생육이 빠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2차북, 3차북이 이제 들어가잖아. 1차북, 2차북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약간의 고랑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에 대한 흡수율들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가뭄일수록 고랑 파종은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랑에 물리가 당연한데 혹시 뭐 물이 비가 계속 와서 물이 막 이렇게 그게 아니 이제 근데 그 기본적으로 고랑의 파종 그 당시에 비온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봐야 돼요. 식토면 안 되는 거예요. 논감자인 경우. 그러니까 그 물이 잘 빠지는 경우야지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는 거는 깊이 좀 생각해. 고랑에 심는 거는 고랑에 날 수확을 할 때 파기가 힘들어요. 고랑에 이제 심어도 좋다는 이야기는 내가 해석할 때는 고랑에 이거 호민 파져 있으니까 감자를 파종하기 수월해요. 탁탁 넣어갖고 옆에 흙을 갖다가 살짝만 덮어주면 되거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해서 북주도 그거 원리가 감자를 왜 고랑에다 심냐면요. 감자는 뿌리가 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줄기가 크는 옆에서 거죠. 뻗어서 예. 감자 심어진 위에로 감자가 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뿌리는 알을 뻗고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도 감자 알이 땅속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위로 닿아서 옆으로 가죠. 위치보다 위에 달리기 때문에 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뭐 식토도 그래, 가능하지. 그게 내 말은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해. 그러니까 감자가 고랑이다 감자를 놔놓고 옆에 흙을 갖다가 살짝만 덮어주면 되니까 농사법이 쉽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 고랑이에 심는다는 의미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근데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어야지. 감자를 한번 고랑을 만들어 놓고 딱 심어 놓으면 풀만 매거나 비닐만 쳐놓으면 되는데 지금 고랑이 때 파종하는 것은 한번 딱 해놓고 도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풀도 잡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치 수천 평 하면은 쉽지가 않다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집에서 먹는 감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항상 규모를 얘기하는 게 규모의 문제지. 네, 집에서 조금씩 하는 것은 이렇게 두둑의 그 높이, 네. 두둑이 높은 거하고 두둑이 낮은 거하고 네. 그 감자의 그 차이가 있나요? 큽니다. 북을 더 높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북을 안 준다고 생각하고 예. 북을 주는 것도 뭐 똑같은 조건에서 예. 두둑의 높이가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 어느 쪽이 감자는 북을 더 높이 줄수록 생산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네. 근데 이제 감자가 보통 이제 덩이줄기가 달리는 거는 밑에 독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서 이제 감자에서 싹이 올라오고 잔뿌리를 내리고 그 이제 땅속 줄기에서 옆으로 뻗어가는 줄기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둥그렇게 양쪽으로 뻗어가면서 이제 감자가 달리는데 그 감자가 줄기가 땅속에 머물 때는 거기는 덩이 줄기를 형성합니다. 그 에너지를 보관하는. 근데 그 줄기가 땅 위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그게 덩이 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싹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북줄기가 너무 얕으면은 감자가 달릴 거가 땅으로 올라가지고 싹으로 변해서 다시 싹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감자가 햇볕을 보면은 솔란이라는 그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먹기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예. 상품도 또 네. 이렇게 되면 네. 상품도 예, 그래서 그 반드시 그 줄기가 땅속 줄기가 덮일 정도로 줘야지 그게 땅 밖으로 나오니까 그 감자가 싹으로 변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쌍만 무사가지 감자는 덜 달립니다. 두부를 줄 때는요. 네. 어느 정도까지 네, 주는 남기고 예, 그, 아니야 밑에서 위에 줄기의 길이는 상관이 없고요. 감자 이미 다 심었지 않아? 이게 질문이 많어. 그건 그건 비닐로 했습니다. 제가 현재는. 근데 푸대에다가 몇 개를 해놨거든요. 푸대에다가 갖다 그래서 제가 심고서 흙을 계속 덮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덮을 때 이 줄기의 길이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왕창 덮어볼까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뭐 거기서 또 얘네들이 나오지 않을까. 줄기로 왕창 덮으면 돼. 북 줄 때는 줄기로 왕창 덮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시기 아래까지 우리가 이거 농사 지면서 시기 대단히 차있을 그 수도 덮는 위치가 차지 말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잖아요. 내가 보면은 감자를 심으려고 감자 심으면은 그거 있잖아. 입 있으면 그러니까 천리 제일 좋은데 아니 천리 구별 못하는 거 있잖아. 근데 거기 있으면 그냥 덮어버려. 메밀을 심는데 메밀을 그래도 많이 안 먹고 방금 저 비닐이면은 죽이 못하는 거지. 답이 왔는데 고랑 사이에다가 감자를 심는 거다. 그 감자 타고 난 거다. 그리고 재밌는 게 비닐 위에다가 그냥 북을 줘도 훨씬 더 맛있어. 그것도 방법이야. 네, 그리고 감자를 이렇게 북을 높이 주면은 감자가 한두 알 정도 더 달리기도 합니다. 예, 밑에까지 그 줄기가 형성되게 한두 개 정도가 더 줄기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그게 뭐 많은 차이는 안 나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서양의 그 다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 계속 북주기를 시도합니다. 근데 보면은 보편적으로 감자가 어느 정도 달리는 데까지만 달리지 그 이쪽에서는 땅수기가 형성은 잘 안 되는데 좀 간혹 한두 개씩 형성돼서 조금 더 나옵니다. 세어보면은 근데 이제 중간집은 네. 이게 감자가 감자꽃 이야기는 오늘 감자 얘기하다 끝나겠네. 뭐 꽃을 따주나 마나 막 네. 똑같다 이러니까 그거는 내가 앞으로 감자 꽃을 안 따기로 이랬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감자를 파종하고 나서 감자 눈에서 감자 싹이 예. 감자 싹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여러 개 나오죠. 여러 개 나오거든. 근데 이걸 줄기를 꺾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꺾어줘야 된다. 네. 아, 왜 감자는 생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있잖아. 저거 있어. 전체적으로 감자를 여무는 근데 이제 그런 정도가 일정하거든. 근데 이제 순이 4개 감자하고 순 2개 나오고 네, 이제 2개가 생산되는 게 외국 아니거든. 거야. 내가 예, 뭐 수량은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근데 뭐 따준 그건 이제 자기 이제 농사 철학에 달린 거라 뭐 따야 된다 안 따야 된다 그건 저는 뭐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표현은 왜냐면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잘한 감자는 그냥 가을 감자로 심고 더 자잘한 건 졸여 먹고 큰 감자는 골라가지고 찌개 감자를 쓰고 중간 감자는 쪄 먹거나 구워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팔아야 된다면은 굵은 감자가 판매에 유리합니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굵은 감자가 나와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농사법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감자를 크고 저기 하게 만들려면은 순이 올라오는 걸 따지면 이미 늦었고요. 감자를 개경을 쪼개가지고 감자를 쪼개잖아요. 종자를 쪼갰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생긴 눈만 남겨놓고 나머지 눈들은 다 도려내요. 그러고서 심으면 그게 그 감자 5법 중에 권장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심으면 싹이 하나 두 개만 올라와서 그게 이제 가장 왕성하게 하나가 크는 형태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자 자른 대로 순이 다 올라올 수도 있고 한두 개만 올라올 수도 있고 상태에 따라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쑥간이든지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다 키우든지 그거 이제 자기 농사 방식에 따라서 하면 좀 이렇게 그건 충분히 얘기해요. 똑같이 내가 감자가 심을 때 보면 조금 이제 오래 숙성 시기는 감자싹이 분이 똘하게 올라왔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일찍 파종하려고 보면은 감자싹이 애매해. 네, 그 중에서 싹 띄어내는 게 아니라 싹이 난 자리를 도려내요. 그냥 가장 숭실한 게 한 개만 남겨놓고 그러고서 도려내라. 네, 싹을 도려내면서 떼기가 힘들면 도려내라. 아니 떼르면 다시 거기서 싹이 올라와요. 근데 도려내면 싹이 안 올라와요. 네, 도려내면서 떼어내는 것도 아마 그것도
다시 이게 올라와요. 예, 노동적으로 그렇고 이분 말씀이 송 선생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자 줄기를 떼어 다니면 감자가 흔들려가지고 뿌리도 약해지고 거기가 상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도 침투하고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차라리 잘라내는 게 더 낫긴 낫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다 이렇게 도려내고 좋은 싹만 남겨놓고서 심는 것이 이제 가장 가시화법 중에서 전담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풍감자 경우에는 그게 이제 발감자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로 작은 심으면 작은 일이 없어요. 예, 근데 그렇죠. 적은 거 크나 적은 거 있으나 큰 거 있으나 먹는 사람 우리 같은 먹는 사람들 그냥 다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발감자 심. 발감자는 그냥 뭐 대부분 종자 생산이나 자기 자가 소비용으로 쓰니까 그냥 예,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네. 이제 갑시다. 예 그리고 감자가 수분이 가장 필요할 때가 처음에 심었을 때. 예, 그때 싹이 고루고루 빠르게 올라와야 그 감자가 빨리 성육해가지고 저본에서 빨리 해가지고 감자가 생기고 그 꽃이 필 무렵에 감자가 굵어지기 때문에 그때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을 때는 감자가 작아집니다. 예, 맛은 좋은데 여러분이 큰 감자 생산량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감을 때는 꽃 필 무렵에 예, 수분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비닐 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파는 사람은. 네. 지금 꽃이 말바라기 때문에 비가 와야 돼. 네, 지금 그저 비 오면 좋죠 지금 상황에서. 집에 비 올 거야. 아 예. 예. 수요일날 기온이 좀 수목금 비 옵니다. 3일. 얘네는 질소 전국. 비료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형성됐을 때 질소 비료를 할 때는 열 감자가 붙이나. 이게 소위 우리 이제 생물학적으로 질소 과다 현상입니다. 질소 과다 현상이 생기고 감자가 생기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감자 열매를 이렇게 수확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새로운 감자를 육종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편리할 수는 있지만 과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람도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되지만은 식물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근친교배 같은 경우는 다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후손으로 가서 점점 더 불리해지는데 감자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자가수정도 하지만은 타가수정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육종을 하신다면 될 수 있으면은 두 가지 감자 그거를 이렇게 한쪽은 수술을 제거하시고 수술 제거를 안 하면은 그게 이제 자가수정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여러분이 제대로 수정이 된 건지 아니면 자가수정이 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감자꽃이 막 벌어질 때 그 수술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암술만 남기고 다른 데 활짝 핀데 숲곳에서 가루를 약간 떼어다가 거기다 묻혀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감자 품종하고 교배를 했는지 이게 실로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그걸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자 열매가 열리면은 감자가 누렇게 변할 때까지 놔둬요. 그러면 씨앗이 떨어지거나 혹시 이제 덜 익었을 때는 따다가 그늘에다가 한 달 정도 숙성하면은 이게 말랑말랑해집니다. 감자 열매가.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컵 같은 데 넣고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과육은 다 버리시고 씨앗만 건져서 바싹 말려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십시오.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다음에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 감자 씨앗을 10년, 20년 후에 심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청춘 감자 씨앗을 받는다면은 똑같은 청춘 감자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감자를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 감자 같은 경우는 한참만 농사 안 지으면 그대로 씨앗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자 쪼글쪼글해서 썩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은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이제 봄철에 이른 봄에 심으셔가지고 창가에다 두시면 된다. 처음에 생육 초기에는 그다지 햇빛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서너 시간 정도만 햇빛이 들면은 창가에서도 충분히 기릅니다. 한 2월 중순이나 3월 초순에 심으셔가지고 뭐 더 이상 서리가 내리지 않을 때까지 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낮에는 밖에 내놨다가 밤에 들여놓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리가 완전히 멈출 때 4월 보통 한 5일, 6일, 7일, 10일 지나가지고 봄밭에다 심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맘때 지나가지고 캐면은 감자가 대략 계란 정도 크기, 작은 건 메추리알 크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 감자는 여러분만의 감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단 하나의 감자 품종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이셔도 좋고
진짜 좋은 감자면 여러분들이 특허를 출연하셔가지고 특허료를 두둑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부자 되시는 방법으로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1000개, 10,000개 감자 계량 품종 중에서 히트칠 수 있는 감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감자는 그냥 수미 감자, 아직도 여전히 수미, 도백, 몇 가지 감자 그렇게 많이 품종 계량을 해도 집에서 사용하기는 충분히 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괜찮은 감자는 옆에도 또 나눠주시고 같이 이렇게 토롱회원이나 농부들에게 또 기르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올해 감자를 40여 품종을 지금 올해 6종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 캐면서 이제 생육이 아주 안 좋은 거는 지워버릴 것이고, 맛이나 모양이나 이제 수량 같은 게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원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변 대표님과 상의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또 이제 기르시고, 그걸 이제 기르지 못할 때는 그걸 이제 지우셔도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같이 서로 의논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그 감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으로 봤을 때 네. 토종 감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품종이 뭐? 감자들 그 독특해요. 어떤 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점질 감자와 분질 감자가 있는데, 이제 그 외국에서는 그 이제 점질 감자를 그 왁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쫀득쫀득한 감자를, 그리고 이제 포시포시한 플러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감자들, 그래서 볶은 감자를 해야 되는데 포시포시한 감자를 하면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진짜로 포시포시한 감자 먹고 싶은데 쫀득한 감자를 하면은, 근데 이제 토종 감자에서 쫀득한 감자들 맛있는 게 많습니다. 식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더 쫀득거리고, 점심으로 먹어도 되고 저녁으로 먹어도 되고, 심지어 이제 옛날 분들은 그 감자를 쪄가지고 밥이 없을 때 저기 들판에 가서 지금 왕고들빼기 있지 않습니까? 왕고들빼기 잎사귀를 따고 감자를 거기다 올려놓고 쌈장으로 올려가지고 점심 대용으로 이게 그걸 드시고 또 반농사를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방법이 많고, 앞으로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감자 그라탕 같은 것도 만드실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감자 품종들이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씩 가지고 계시고, 서로 종자도 서로 같이 교환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기리님에서 말한 네. 쫀득한 감자는 네. 우리가 수미 감자처럼 이제 방탕한 그런 감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주 감자가 제일 쫀득쫀득합니다. 좀 물기가 많고 그런 감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감자는 돼지마를 얘기해요. 돼지마. 일반 감자 중에서는 돼지마가 대표적이에요. 돼지마. 근데 이제 그 옛날 품종 아니 계량 중에 계량종 보급종인데 돼지마라고 있어요. 아주 크고 쫀득쫀득하고 해서 요리용으로 쓰는 근데 이제 요즘 안 나와요. 시간도 안 거. 나와요. 돼지가 돼지마라고 근데 이제 여기 토종 감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쫀득하면서 수확량도 많이 나오는 감자가 있습니다. 순천에서 작년에 수집한 자갈 감자라는 감자인데, 봄에도 심으실 수 있고 가을에 심으실 수 있고. 아닙니까? 자갈 감자는 일단은 굉장히 작아요. 아무리 뭘 해도 작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이제 요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밥에다가 그냥 쪄서 그냥 먹거나 정도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자주 감자는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좀 퇴비가 좀 들어가고 뭐 이러면 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작아. 그러니까 이따 우리가 미리 캐낸 자주 감자 있어요. 돼지 때문에. 그거를 제가 조림을 했어요. 그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캐냈으면 일반 감자들 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 여기다 놨고. 그래서 자주 감자는 바이러스도 없다. 거의. 그 다음에 굉장히 보관도 쉽다. 보관도 쉽고, 그 다음에 수확량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밥에 쪄서 먹어도 될까, 그러니까 식량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그 다음에 반찬에 뭘 해도 맛있다. 단지 그거를 갖다가 뜨거웠을 때 막 먹는 감자 있죠. 이때 포실포실한 감자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좀 아니죠. 근데 쫄깃쫄깃한 그 식감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감자를 해봤지만 자주 감자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해요. 자주 감자가 아린 맛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도 안 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주 감자를 아린 맛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된장이랑 요리를 하면요. 전혀 아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밥에다가 넣어서 찔 때도 별로 아린 맛들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토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토양에서의 자주 감자는 아린 맛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아린맛들을 사실은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토양에 의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가서 오히려 아린맛들이 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자주감자만큼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거는 지금 현재의 감자 중에서는 크게 없다. 그 다음에 자갈감자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자갈이요. 자갈이라서 뭐 뭘 해먹기가 상시는 좀 까실스럽죠. 우리가 항상 보면. 근데 맛은 자갈감자는 맛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포실한 맛을 원하면 포실한 맛. 그러니까 그 쫄깃쫄깃한 맛을 원하면 쫄깃한 맛을 다 줘요. 이 자갈감자가 생각보다. 껍질은 먹을 수도 있어요? 뭐 저희가 먹을 수 있으면 먹죠. 네, 조리 있죠. 네. 그래서 자갈감자는 제가 보기에는 청춘감자와 같은 계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청춘감자가 많이 다르던데요. 네. 청춘감자는 제가 재배를 2년 해봤는데 남부지방에는 안 어울려요. 제가 2년. 그건 안 되는데 맛. 더우면은 수확이 안 나요. 모양이나 청춘감자 굉장히 포식포식한데. 아니 안 그래. 청춘감자와 자갈감자가 거의 맛에는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정도고 저는 분홍감자 이런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게 분홍감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분홍감자는 굉장히 포슬포슬한 감자류거든요. 그래서 분홍감자는 뭐 현대 입맛에 좀 맞는 편이고 그 다음에 수확량도 자주감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현저히 떨어진 편이고 분홍감자 쪽이 어쨌든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감자 특성집 일단 보시고 올해 또 여러 감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감자에서 또 특성을 제공을 할 건데 뭐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수님 그 질문 하나. 네, 저 이제 여기 못 심어서 다른 거 하러 가야 돼. 그것도 뜨거워지고 또 시원하게 갖다 놔야 돼. 공사회사에서 네. 그 만들어서 파는 그 터미네이터 종자, 그 그림 종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그런 그림 종자를 생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불임종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뭐 방사선이나 그런 걸 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거기까지 자세한 건 모르고요. 보통은 이제 터미네이터 종자라고 하는 거는 터미네이터에서 대부분 뭐 다 발화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대부분 잡종이 강세입니다. 순종보다는 그래서 뭐 강아지도 뭐 키워보면은 순종도 좋아하지만은 대부분 뭐 순종들 뭐 유전병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막 똥개라고 불리는 뭐 이것저것 막 발발이 똥개로 섞인 것들은 병도 잘 안 걸리고 튼튼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작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잡종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더 유리한 방법도 있어요. 팥 같은 거를 재배해 보시면 아시지만은 팥이 점점 야생으로 되돌아가면 어떤 팥들은 삶아보면 익지를 않습니다. 그 돌팥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지만 작물로 봐서는 그게 유리합니다. 왜? 겨울에 물르지 않아야 얘네들이 겨울에 눈, 비 맞고서 다음에 봄에 싹을 틔워 얘네들이 살아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종자들은 사람에게 편리할 뿐이지 작물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그 조건들이. 네, 그래서 잡종 강세를 했을 때 옛날에는 그 유전하기 단순해가지고 뭐 그냥 청방배추하고 보람배추하고 청방배추하고 뭐 구억배추하고 그런 식으로 교잡을 시키니까 어차피 두 가지가 다 포기배추입니다. 거의 태어나는 배추도 포기배추니까 다음에 심어도 그냥 그럭저럭 포기배추를 먹을만해요. 근데 요즘은 뭐 갑자기 저기 바닷가에서 무슨 똘배추 갖다가 뭐 청방배추나 그런 거다가 교배를 시켜. 이 사람들이 맨델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게 태어난다는 걸 압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씨앗을 받았을 때는 맨델이 이제 그 완두콩을 심었을 때 노란 완두콩과 파란 완두콩을 심었을 때 다음에는 파란 완두콩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심었을 때는 노란 완두콩이 25%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반반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깊이는 모릅니다. 저는. 그렇지만 잠깐 네. 얘기하던 말 죄송합니다. 아까 그 질문은 그 앞에서 이야기가 조금 서로 약간 후충한 부분인데 네. 아까 우리 기대님이 이야기한 2배차, 4배차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터미네이터 종료해갖고 막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그게 아니고 2배차 같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생식세포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매체가 우리 보통 2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L이 감수분열을 해갖고 L이 나와요. 그러면 4배체가 되면은 4배체가 감수분열을 해갖고 2L이 나오거든. 그러면 L하고 2L을 갖다가 합하면은 3L이 나와요. 3L은 그 뿌림이에요. 그렇게 좋은 성질을 따지만 새끼를 못 낳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기계에서 하는 트레이트 종자라. 이게 뭐 양지 뭐 방사선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주된 각종으로 씨를 받아서 키워 그걸 씨로 판단됩니다. 부연을 하자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배당체 조절 방법, 방사선 방법, 약물 방법 세 가지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음성불임이나 양성불임이나 그런 2차 성질 전달을 끊어버리는 남자 그냥 정자 묶는 거요. 정자 묶는 방법. 예, 뭐 여자가 뭐 불리는 좀 남자가 남자 저기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제 질문은 또 뭐냐면요. 아까 그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도배할 때. 도배할 때면 예를 들어서 고급종인 거 하나 하고 소종 감자 하나 하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급종 감자들은 상당 80% 이상이 웅성부리는 남자가 불고 이제 말자 잉태를 못 시키는 겁니다. 암컷을. 근데 그렇지만은 그 암술은 다른 꽃가루의 수술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지속적으로 유전적으로 웅성부림, 그러니까 수컷이 그 못하는 말하면 고자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죠. 유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변모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감자 종류는 많아도 유전학적으로 쓸 수 있는 감자는 별로 없습니다. 예, 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론은 토종 감자에서 이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토종 감자도 아마 어쩌다가 하나씩 웅성 부리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자연 생태계에서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계량종자 같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감자 열매가 열리는 그런 감자 품종들은 굉장히 중요한 유전적인 자원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팜워그너라는 굉장히 감자의 육종의 전문가인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왔는데 그분은 자기가 생산해낸 감자가 아무리 수량이 많이 나오고 맛이 좋고 모양이 좋아도 그 열매를 달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냥 없애버립니다. 왜? 앞으로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분은 앞으로 감자의 육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암컷도 꽃가루 생산하고 수컷도 생산해내고 당연히 그래야만이 앞으로 감자가 더 풍부해지고 변하는 기후나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자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유전적인 자원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연이야, 천연. 학술진이 아니고 말하고 암나기하고 딱 암말하고 쑥당나기하고 딱 교배를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노새가 나와요. 그 노새는 아주 힘도 좋고 그 암말과 쑥당나기는 지구력이 있거든. 그 장점을 다 갖추는 게 노새라.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있어요. 해가 아까 때문에 많이 맺힌 이게 그 노새가 상당히 우선 운동이거든. 반면에 여기다 방향을 바꿔갖고 굉장히 많이 생산된다. 순말하고 앞장나기하고 이게 딱 교배를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거세가 나와. 이거는 그 부모의 나쁜 것만 받아갖고 힘도 없고 힘이 없어. 그게 버세라고? 버세. 버세. 그건 버세야. 근데 그게 요런 어떤 생물같이 특정을 가만히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좋은 종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노새, 설버섯 노새. 노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주감자 씨를 받으면 자주감자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주감자는 의외로 홍감자 계통과 노란감자가 섞였을 때 자주감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저는 맨날 홍감자랑 뭐랑 섞였어? 노란감자. 그때 똑같이 자주감자가 의외로 많이 없나요? 나옵니다. 근데 내가 좀 헷갈리는 게 똑같이 자주 감자하고 올라오는데 우리 근데 여기 남북지방에서는 근데 그냥 계란 감자에 분홍 감자 분홍 감자고 자주 감자하고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이게
선생님으로서 자주 감자가 어제 현실적으로 한 따뜻합니까?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아니 지금 뭐가 얘기되다가 중간에 뭐가 또렷해? 그 내가 지금 형님이 제일 질문한 게 많아 지금. 내가 항상 그 배우는 입장이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자주 감자, 울산 자주 감자, 내가 설명하는 분홍 감자 이게 학술 주고 또 사는 그게 없으니까 정말 헷갈려. 그 말하는 거 보면 또 나는 그 분홍 감자 생각하는데 우리 변선생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이거 틀린데 하고 모양도 달라. 네, 뭐 근데 그 뭐 사이트 올라가고 사진 보면 좀 뭐 비슷하더라고. 근데 돼지처럼 생겼어. 근데 분홍 감자하고 자주 감자하고 뭐 보라색 감자, 자주 감자. 자주 감자 분홍 감자도 분홍 감자는 저기 있잖아. 요 자주 감자지 가져와봐 거기. 그 박스에 있잖아. 박스. 좀 색깔은 이 자주 감자가 좀 진하게 좀 무식하게 무식하게 생겼지. 좀 보이는데 그치. 건보랏빛, 근데 그런 차이가 뭐 이 분홍 감자는 예쁘장하잖아. 분홍 예뻐. 붉은 게. 분홍 감자는 딱 빼보면 이런 느낌이야. 원래 자주색을 예쁘게 해주면 분홍색 되잖아. 자주색과 분홍색 같은 계열이요. 분홍색인데 이거는 분홍이가 해야 돼, 자주로 해야 되는데 헷갈려 좀. 아니 뭐 몇 알만 가져와. 뭐 이렇게. 이게 이 자주 감자 내가 말하는 자주 감자가 이거예요. 내가 분명 자 이거 일명 돼지 감자라고 하는 거. 이게 성형이 엄청 나옵니다. 제가 4개를 갖다 심었는데 장난 아니야. 몇백 개가 나와가지고 4개를 먹고 남아서 그냥 나갔죠. 틀려, 완전 틀려, 완전 틀려. 이게 와 이름을 생각해요. 엄청 굵어요 이거 저기 하면 이렇게 커요. 이거는 이제 파종하는 거예요. 그 가을 파종한 거예요. 양이 가을 감자는 잘 심었는데 아 이거는 가을 감자 안 되고 남부 지방에 11월 12월에 해가지고 겨울을 놔버려. 네, 그러니까 가을 감자는 잘 안 돼요. 겨울을 놔버리면은 괜찮아. 가을에 밀리시니까 겨울을 나쁜 예, 가을 감자로 아니고 흔히 말하면 겨울 감자로 괜찮다. 겨울 감자네. 겨울 감자로 그냥 그리고 이거는 이건데 있다며요. 이거 퇴비만 들어가도 있다며. 순이 감자를 이렇게 하고 수량도 많고 크기도 그리고 맛도 있고 수가 많이 나요. 엄청 나오죠 이거. 전국을 다녀보면은 토종 감자에서 제일 많이 살아남는 게 자주 감자. 이게 자주 감자가 살아남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 이제 많이 줄게 니네. 가을 감자도 있어요. 가을 감자도 있지. 그래 너무 아니 안겠지 다 밭에 있지. 근데 하는 거나 일단 잘해봐. 자 다 된데 감자 이거 내 거 아니지. 감자를 다들 심으셨죠? 자 요번 올해 감자 안 심으신 분 올해 감자 다 심으셨죠? 제가 토동에서 자 증식 책임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증식 책임자들 하나, 둘, 셋, 5, 6 그렇지. 예, 7 이렇게 돼. 그러면 7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감자이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쭉 좀 얘기 들으셨지만 다음 그리고 감자를 제가 육종원 감자들입니다. 이런 감자가 있고 이런 감자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길쭉한데 일찍해서 이게 작습니다. 이거는 고무신같이 길쭉하고 넓적하고 예, 이것도 다 육종 감자입니다. 여기 나온 감자들은 눈이 붉은빛던 거 이거 원래 이래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자주 갈라지고 더덕이병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네, 이게 다 그리고 이게 감자 열매가 이게 작은 것 다운데 더 커집니다. 이거 훨씬 이 속에서 아마존보다 더 작은 씨앗이 나오고 그 씨앗을 받아가시면 이런 감자들이 나와요. 아니 자기 집에 가면 감자 씨 달리는 거 있으면은 그거 따가지고 하는 거야. 많이 달려 거기. 이거를 발라가지고 나중에 근데 더 커야 돼. 이건 아직 안 여물었어. 양이 씨가 들었어요. 네, 들어있는데 작아서 아직 안 여물었죠. 네, 자주 감자. 그 감정색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감자하고 이 감자하고 두 가지 섞여가지고 자주 감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건 자주 감자네. 예, 자주 감자죠. 자주 감자는 이건 색깔이 옅은 감자고, 근데 이렇게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껍질이 까칠까칠한 거, 큰 거 같은 게 보통 푸실한 감자가 많이 나오고 매끈한 감자일수록 그 점질 감자, 그러니까 쫀득한 감자가 많이 나옵니다. 걸친 감자도 좀 호실 감자.
얘랑 같은 건가요? 얘랑 늑벌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제가 그 선물로 드린다는 걸 골라서 심으십시오. 골라서. 예, 여기 나중에 태용 씨도 골라서 심으십시오. 아니, 다 가져가. 하나만? 사진 하나만? 아, 있잖아. 내년에 육종할 수 있는 것도 딱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가져가도 돼요. 나 자주 자주 감자 많이 드릴게. 내년 많이 해. 가져가요? 아유,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쪽은 여길 통해서 가야 돼. 이거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여길 통해야 돼. 전해줘요? 네, 이거 이쪽은 모든 간장 이쪽을 통해야 돼. 사진 말고.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가을에 묻어놓으면 안 돼. 아마 이거 모양은 안 예쁘다고 그냥 맛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거 먹는 예, 이거 상당히 아닐 수도 있고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맛이 이상을 하면 저를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맛을 못 봤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왜 안 가져가는지 알아요? 그 감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작 잘못해가지고 저기 할 가능성도 높아. 지금 가을에 그러면 심어봐. 그냥 화분에다가. 화분에 심어봐. 괜찮아, 화분에 심어. 실험 재배하는 거예요. 가을에 그냥 화분에 재배해. 신경 안 쓰고 눈이 나오더니 말이지 심으면 돼. 그러지 뭐. 따뜻한 데 놔야 얘가 아니야 얘는 3개월 이때 되네요. 자, 감자. 자. 얘기하다 말았는데, 감자 나중에 카톡방에다가요. 잠시만요. 잊어버릴까봐. 유태용! 잠깐. 감자, 수확량을 다 올려놓습니다. 수확량을 일단은 왜냐면 나는 30kg를 심었는데 얼마큼 나왔다. 다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재배 방법은 뭐 간단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이제 제가 수확량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감자 할 거 나는 계속 이걸 하겠다 그러면 시감자로 남겨놓으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3배수를 달라고 그랬어요. 3배수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수확량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 심고 2배수가 나올 수 있어 그냥. 그러면 내가 2배수 달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양심껏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씨드림 자체에서 판매합니다. 씨앗으로. 씨드림 자체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판매하면 일단은 씨앗 종자로 우선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확량이 많은 것들은 거기서 하는데 여기가 저온 창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실 때는 충분히 말려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일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수확량만 올려놓으시고 한 10월, 그러니까 언제 하냐면 말려서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감자는요. 저온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썩은 거 또 골라내고 마지막 11월에 다시 져요. 10월이나 11월에 저온 창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저온 창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제대로 말리지 않은 거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확량부터 제가 체크를 해 나가고 카톡방 유태용 씨 토농에만 카톡방에 제발 좀 들어오십시오. 플리즈. 토농에만 다른 건 다 죽여버려요. 네, 다 죽여버리고 해서